오케이. 학년만 똑같으면 되지. 자, 해볼게요. 일단은 이름이 뭐라고? 기본 도형. 도형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일부분만 볼게요. 자, 8쪽을 보면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이 돼요. 점선, 면, 각. 자, 도형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으로 이루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걔네들을 볼 건데 일단은 얘들아 혹시 이것도 도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 기억나? 얘도 도형이라는 거? 얘도 도형이다? 근데 일단은 얘들아 이거는 저 넷 중에 굳이 말하면 뭐야 이거? 선이지. 근데 선은 정확히 말하면 점이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점들을 연결해 놓은 것을 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은 도형이기 때문에 선이 도형이야. 그래서 선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 점도 도형이에요. 그래서 일단 흐름을 얘기를 하면 점이 만드는 자리가 선이 되고 선이 여기 있다가 선이 이렇게 지나가 아래로 이렇게 진행을 해. 그래서 크레파스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면 만들어지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선은 점이 지나간 자리를 선이라 그러고 선이 지나간 자리를 면이라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고리가 건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면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그 크레파스를 잡고 직진을 하면 뭔가 직사각형처럼 보이는 고든 면이 만들어지죠. 근데 크레파스를 잡고 구불구불 만들어. 이렇게. 자, 얘들아 이 단면들은 면이라고 해도 돼야 안 돼? 되죠? 납작하잖아.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만져지잖아. 그래서 면은 얘들아 이렇게 평평한 면도 되고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곡면도 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막 OX 같은 문제가 나올 거야. 면은 무조건 뭐 반듯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X인 거야. 이렇게 꾸불꾸불한 면도 면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이런 개념이 이제 스타트가 되고 얘네들로 이루어진 게 이제 평면 도형인 건데 그러면 얘들아 평면 도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문이 닫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평면 도형은 뭐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 그치, 선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죠. 선으로 둘러싸이다 말면은 평면 도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히는 선분으로 둘러싸인, 그냥 선 말고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평면 도형이라고 한다. 근데 이건 우리가 다 배웠던 얘기예요. 그거 이제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니까 그냥 위에 단어에서 참고하면 되고 평면 도형은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거든? 근데 입체 도형은? 입체 도형이 되려면 그건 뭐로 둘러싸여 있어야 될까? 이건 뭐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 그치, 면. 그래서 얘는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다. 인 거고 입체 도형은 면으로 둘러싸여 있다. 좀 더 정확히는 평면으로. 아니면 뭐 곡면도 되긴 해요. 평면, 곡면. 어쨌든 면으로 둘러싸여 있다가 입체 도형인 거고요. 이렇게 이제 도형들의 개념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흐름이고 넓혀지고 있는 흐름이고 여기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단어는 자, 지금부터 이제 새롭게 나옵니다. 교점과 교선이라는 표현인데 교점, 교선 저기서 나오는 교는 교차하다라는 뜻의 그 교야. 교차하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상에서 교차로 안 들어본 사람 없죠? 교차로. 운전을 안 해서 안 들어봤어요. 교차로가 뭐야? 길이요. 길이요. 교차로. 말 그대로 교차에서 만나는 길이요. 그게 교차로거든요. 그래서 교점은 뭐냐 하면 교점은 이
이거를 교점이라 그래요. 점이지. 근데 그냥 점 아니고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긴 점. 만나서 생긴 점을 교점이라 그래요. 근데 선과 선만 교점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선과 선으로도 교점이 만들어지지만 A4 용지에다가 연필로 뚫어. 구멍 뚫리네. 그죠? 그 구멍도 교점이에요. 여기 있는 구멍. 그럼 봐봐. 연필은 선의 역할을 하고 A4 용지는 여기서 말하면 뭐야? 면이죠. 그래서 교점은 선과 선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선과 면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점을 만들 수 있는 도형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선과 선도 되고 선과 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교선. 그럼 봐봐. 교점은 만나서 생긴 점이야. 그럼 교선은 어떻게 생긴 선이겠어? 그치? 만나서 생긴 선이에요. 근데 이제 뭐랑 뭐가 만나야 선이 생기냐인데 저 입체도형 예시로 들면 되겠다. 자, 입체도형에서 얘들아 선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다 선이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모서리를 의미한단 말이죠. 모서리. 모서리 어떻게 만들어? 어떤 것들을 이어붙이면 모서리가 만들어져? 그치? 면과 면. 자, 교선은요. 면과 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겨요. 이거 교선. 면과 면. 이해되죠? 자, 그럼 얘들아, 점은 말 그대로 점인데 선이 이렇게 반듯한 선분만 교선일까? 곡선도 교선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곡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A4 용지 재능장이에요. 여기에다가 지구본 다 알지? 지구본을 반 잘라. 그럼 이제 반구가 되잖아. 그냥 구 말고 반구가 되잖아. 반구를 여기다가 얹어. 이렇게 얹어. 그러면 이 면에다가 이 원 모양 면을 올려놓은 거랑 다름없거든요. 올려놨더니 그래서 요 만나는 선 생겼죠. 얘도 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긴 건 맞는데 선분 형태만 교선이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야. 곡선도 교선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됐어? 네. 되게 별거 아닌 얘기인데 되게 장황하지. 문제로 만나면 생각보다 헷갈린다. 교선은 무조건 선분이다 하면은 X인 거니까 OX 같은 걸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입체도형에서 물어보면 1번 필수 1번이에요. 입체도형에서 물어보면 교점? 점이잖아. 꼭지점이네. 그죠? 입체도형에서의 교점은 꼭지점과 같습니다. 그럼 입체도형에서의 교선은 뭐랑 같을까? 그치, 모서리랑 같죠. 네. 그래서 꼭지점 개수 써주고 모서리 개수 써주면 돼. 얘 이름 뭐야? 그쵸, 삼각뿔. 우리 큐바는 이거 삼각뿔인 거 다 알고요. 교점 몇 개? 와! 아, 4개. 4개. 깜짝이야. 자, 교선 몇 개? 6개. 왜 그러는 거야? 자, 얘 이름 뭐야? 바로 이거. 그치, 삼각기는 교점 몇 개? 그치, 교선 몇 개? 그치, 9개. 네. 그래서 꼭지점 개수, 모서리 개수랑 같은 의미입니다. 입체도형에서는. 이렇게 지금 내용이 시작이 됐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선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요. 선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거 언제지? 3학년 때 초등 3학년 때 이거 했던 내용이거든요.
얘네들 3학년 때 배웠었어. 무슨 차이인지. 이거 정확히 말할 줄 아는 사람 깎아드릴게요. 원하는 거 아까 정확히 말할 줄 아는 사람. 직선은 뭐고 선분은 뭐고 반직선은 뭐다. 기억나는 거 알지? 말하지. 깎아. 너 깎아? 끝이 있고 어. 반직선은 한쪽은 끝이 없는데 한쪽이 있고 직선은 양쪽 다 끝이 없어요. 아 예스 깎아. 무슨 깎아? 맞아요. 나이스. 자 이거 얘기를 할게요. 방금 나 되게 이상했다. 자 미리 얘기를 할게. 직선은 이렇게 두 점을 기준으로 뒀을 때 두 점을 한없이 지나가는 선이 직선이고요. 반직선은 한 점에서 시작하고 한 점은 지나가는 게 반직선이고 선분은 한 점에서 시작하고 한 점에서 끝나는 게 선분이야. 일단 이거 머릿속에 갖고 있어봐. 근데 지금은 저 세 개를 딥하게 먼저 보진 않고 직선만 먼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직선의 개수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 이건 뭐 단순히 세는 문제는 아니고 직선을 몇 개 만들 수 있냐 만드는 기준을 볼 거예요. 자, 방금 한 얘기 다시 생각해보자. 직선은 두 점을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지나야 되지. 반드시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선이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구부러지게 지나면 안 돼. 당연히 반듯하게 지나는 선을 직선이라고 하는데 그럼 두 점을 기준으로 내가 일단 한 개 그렸어. 자, 이 두 점 가만히 두고 점 A, 점 B 가만히 두고 또 다른 직선을 그리래.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죠. 구부러진 선 말고는 동시에 지나는 선 이제 못 그리잖아. 그래서 두 점을 기준으로는 두 점일 때 직선 그리는 개수를 물어보면 무조건 한 개밖에 못 그려요. 두 점을 기준으로 두면. 그럼 점 하나만 생각을 해보자. 자, 이 점 하나만 지나는 직선 나더러 그리래. 하나 그었어. 직선 또 그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점 하나만 지나면 돼. 또 그을 수 있죠. 또 그을 수 있죠. 또 그을 수 있죠. 개수 정해져 있을까 안 정해져 있을까? 안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한 점만 지나는 직선의 개수를 물어보면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일단 직선의 개념 이렇게 시작이 됐고, 자 본격적으로 선의 종류를 볼게요. 지금 얘기하는 직선을 먼저 보자. 자, 직선은 두 점을 동시에 지나가야 돼. 같이 지나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선을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거 이름 있어요, 얘들. 자, 지금부터 너희는 선의 종류와 이름을 다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요. 직선이고 두 점을 지나잖아? 그럼 얘 이름은 직선 AB예요. 여기까지는 3학년 때 했어요. 네, 3학년 때. 근데 이제 중1은 한글로 안 씁니다. 있어 보이게 기호와 영어만 씁니다. 일단은 AB를 쓰긴 쓰고, 얘가 점 A를 지나가고 점 B를 지나가잖아. 그래서 화살표를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게 직선 기호야. 그래서 직선 AB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이게 직선의 이름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반직선 볼게요. 얘들아, 반직선은 두 점 중에 몇 개만 지나야 돼? 한 개만 지나야 돼. 그러면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을 내가 들려줄게. 잘 기억해놔. 한 점에서 출발해서 한 점을 향해 가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출발이고 출발하는 점이고 한쪽은 방향을 의미하는 점이야. 지나가는 점. 그래서 여기 일단 이름 쓸 때도 당연히 반직선이긴 한데 이거는 순서가 있어요, 얘들아. 알파벳 중에 두 개 중에 출발하는 점을 먼저 써야 돼. 그 다음이 이제 지나가는 점을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린 그때 한글로 안 쓰고 기호로 쓴다고 했거든?
기호를 쓸 때도 화살표는 항상 오른쪽을 향해야 되고요. 왼쪽이 출발하는 점 무조건, 그리고 오른쪽이 방향을 의미하는 지나가는 점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점은 이렇게 있는데 선이 B에서 출발해서 A를 지나가면 이름 달라져야 돼요. 얘는 어디서 출발한 거야? B에서 출발했지. 그럼 B로 시작해야 돼. 출발한 점.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 A를 향해 가지? 그래서 이건 반직선 AB라서 화살표는 무조건 오른쪽 고정이야. 오른쪽 고정. 얘가 뒤집혀 있다고 해서 너희도 뒤집어서 쓰면 안 돼. 반직선의 화살표는 무조건 오른쪽을 향해야 하고, 이거 알파벳만, 출발하는 알파벳만 먼저 써줘야 돼. 반직선 이름 쓰는 규칙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해돼? 그럼 이제 이거 생각해.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는 같은 반직선일까 다른 반직선일까? 달라요. 얘는 A에서 출발하고 B를 지나가잖아. 근데 얘는 B에서 출발하고 A를 지나가잖아. 이 둘을 겹쳐 놓으면 여기부터는 선이 다르죠. 여기도 선이 다르고 겹치는 건 여기만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 선과 이 반직선과 이 반직선은 엄연히 다른 반직선이에요. 같지 않아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직선 AB랑 직선 BA는 같은 직선이거든요. 일단 기호를 쓸 때는 양쪽 화살표를 쓰고 알파벳 이렇게 쓰긴 하거든요. 근데 직선 BA도 이제 해석을 하면 B를 지나고 A를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래서 얘를 그리라고 하면 여기 B, 여기 A 있으면은 이렇게거든요. 삐뚤해도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선을 여기에다 겹쳐 놓으면 결국엔 같은 선이야. A 지나고 B 지나니까 얘네 둘은 같아요. 직선은 알파벳이 바뀌어도 같은데 반직선은 알파벳이 바뀌면 달라요. 그건 지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선분. 얘들아, 선분은 두 점을 지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야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얘를 초딩에서는 선분 AB라고 했는데 기호로는 화살표만 안 쓰면 돼요. 화살표 없는 선에다가 두 알파벳 쓰면 되고 선분 AB랑 선분 BA는 같은 선입니다. 얘는 또 같아요. 선분 AB는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잖아? 근데 선분 BA는 B에서 시작해서 A에서 끝나거든요? 그럼 결국엔 같은 선이죠. 여기에 시작하고 여기서 끝.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 같은 선분이죠. 그래서 결론은 직선과 선분은 알파벳이 똑같으면, 같은 알파벳이면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선분이야. 근데 반직선은 알파벳이 같다 해도 순서가 바뀌면 달라요. 반직선만 조심하면 돼, 숙제할 때. 이걸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위에 개념 확인 봐봐. 1번 선 이름 뭐게? 뭐게? 그쵸, 선분. 근데 기호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화살표 없는 선 긋고 PQ. QP도 돼요, 선분은. PQ도 되고 PQ도 되고 QP도 되고. 2번 이름 뭐게? 그치? 근데 반직선은 이름 순서 중요하죠. 일단 오른쪽 화살표고 PQ야 QP야? PQ죠, 그쵸? P에서 시작하고 Q를 지나가니까 P 먼저 쓰면 돼요. 그럼 3번은 반직선, 그치, QP. 화살표 무조건 오른쪽입니다. 뒤집으면 안 돼요. 4번은 그치, 직선 PQ. 직선 QP도 돼요, 이거는. 네, 반직선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게 이제 중요하거든. 자, 다음 좀 옳지 않은 거 물었는데 지금 하나의 직선 위에 네 점을 표시해 놓은 거고, 그럼 이건 그냥 이 네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는 뜻이고요. 자, 있는 그대로 해석할게.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직선 AB와 직선 BC가 같냐를 물어보거든. 이 그림에서 그냥 당장 확인해도 돼. 직선 AB, A 지나고 B 지나는 직선이죠. 지하도 여기 봐. 직선 AB는 점 A랑 점 B를 지나는 직선이야. 직선 BC는 B를 지나고 또 뭐를 지나? C를 지나는 거지. 두 선이 겹쳐 안 겹쳐? 겹치죠. 완전히 겹치죠. 그럼 얘는 같은 선분이 맞는 거예요. 아니, 같은 선이 맞는 거예요. 알파벳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다는 뜻은 아니야. 딱 그렸는데 같으면 같은 거야. 그럼 2번 같을까 다를까? 같죠. A 지나고 B 지나는 직선이랑 C 지나고 D 지나는 직선이랑 딱 겹치죠? 얘도 같은 직선 맞습니다. 3번 둘 다 반직선이죠? 해석 잘해야 돼. 반직선 BD는 어디 출발 어디를 향해? B를 출발 D를 향해요. 그쵸? 그러면 B 출발 D 향함 이게 얘거든. DB는 그치? D에서 출발 B를 향함 D에서 출발 B를 향함 같아 달라? 다르죠? 달라요. 네? 어떻게 됐어? 저 1대 고치는 거 못했어요. 1테스트 나왔어? 1대랑 쌍둥이랑 했는데 1대 고치는 거를 쌍둥이 먼저 해서 바로 끝냈어요. 1테 꺼내봐. 그래서 얘가 반직선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출발이 다르면 무조건 달라요. 반직선 출발이 다르면 무조건 달라. 시작부터 다르면. 4번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확인해볼게요. 자, C에서 출발 A를 향함 C에서 출발 A를 향함 C에서 출발 B를 향함 C에서 출발 B를 향함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출발이 똑같잖아. 끼웠어? 네? 끼웠어? 네? 키웠어요. 잠시만 얘들아 미안해. 이거 꼭 고쳐와야 돼. 네. 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직선은 얘들아 일단 출발이 같으면 같은가? 하고 의심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A랑 B는 원래 다르긴 하거든? 근데 방향이 똑같아서 같아요. A 지나려면 이쪽으로 가고 B도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은 반직선으로 인정하는 거야. 5번은 같아 달라? 같죠? 얘는 선분이잖아. 선분은 알파벳이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죠? B에서 C, C에서 B 똑같죠?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방금과 같은 해석하는 방법으로 2-1번 너희가 하시면 되고요. 뒷페이지 넘어가서 선에 대해서 계속 볼게요. 아까 선분 얘기할 때 여기 있는 표현을 내가 먼저 사용했거든. 자, 선분은 점에서 점까지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길이 재세요 하면은 이 선분의 길이를 재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분이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같아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해요. 그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면은 여기 개념 적혀 있거든. 두 점 사이의 거리, 점 A에서 점 B 사이의 거리가 선분 AB와 같다. 그냥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옆에 그림처럼 반듯하게 재야 된다는 뜻의 그림이에요. 동그랗게 재면 안 되고 뾰족하게 재면 안 되고 반듯하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
근데 이제 새롭게 나오는 표현은 중점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점은 별거 없고 두 점 사이의 거리. 내가 선분 AB에 가운데 점을 하나 찍어. 가운데. 그 점을 C라고 해볼게. 근데 가운데라는 건 이 점 때문에 이 선분이 몇 등분 됐어? 그치? 2등분 됐지. 그래서 중점이라는 거는 내가 찍은 이 C가 중점이야. 가운데 점. 그게 다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일단 내가 점 C를 찍음으로써 AB가 2분의 1로 잘렸죠? 그러면은 선분 AB의 2분의 1이 어디일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2분의 1이야? C에서 B까지 또는 C에서 A까지죠. 그래서 일단 형태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선분 AB의 2분의 1을 2분의 1 AB 이렇게 문제가 물어보거든.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면 너희는 선분 AC라고 답을 해주면 돼요. 또는 선분 CB도 답이고요. AB의 반 여기나 여기 맞잖아. 그죠? 그래서 2분의 1 AB라는 거는 AB의 반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고요. 이거의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어. 그래서 선분 AC의 2배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그치? AC의 2배는 A부터 B까지지? 그러면 일단 답을 물어보면 선분 AB가 답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착하게 안 물어보고 2배니까 2 곱셈 생략하고 AC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이 AC는 AC의 2배는 AB다. 이렇게 너희는 답변을 해주면 돼요. 이 문제 형태 이제 새롭게 나올 겁니다. 저걸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고요. 한번 볼게요. 문제. 위에 개념 확인. 두 점 A, B 사이의 거리 몇이야? 4cm죠? A, B 사이의 거리. 선분 A, B니까 4cm. 두 점 B, C 사이의 거리는 그치 6cm. 요건 쉽죠? 단위까지 꼭 적어주시고요. 자, 3번 밑에 필수 3번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점 C는 AD의 중점 1에 근데 얘들아 내 그림에서는 내가 이거 구름 모양 해놔가지고 답이 그래도 좀 빨리빨리 나왔거든? 근데 여기 구름 모양 없죠? 자, 아주 중요한 얘기. 중점이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림에다가 이 표시를 꼭 하고 문제를 푸세요. 그래야 실수가 팍 줄어들거든요. 점 C가 AD의 중점이래. 점 C가 AD의 중점이래. 그럼 AD를 반갈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문장을 봤을 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점 B도 마찬가지야. 점 B가 AC의 중점이래. 점 B가 AC의 중점이래. 그럼 AC를 반갈라 해주면 돼요. 꼭 저렇게 해놔야 문제가 실수 없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제 괄호 1번을 보면 AB가 AC의 몇 배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AB AC의 몇 배야? 그치? 2분의 1배죠. AB는 AC의 반이니까 2분의 1 AC죠. 바로 이거는 AD는 AB의 몇 배야? 4배죠. 이거 되게 뒤집혀서 값 쓰기 딱 좋다. AD가 AB의 몇 배냐? 라는 거거든. AD는 이만큼이잖아.
AB는 이만큼이잖아. AB가 몇 개 있어야 AD가 돼? 4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4분의 1 말고 4AB여야 돼요. 뒤집히지 않게 해석 꼭 잘 하시고요. 자, 2번. AD가 20cm면 AC랑 AB가 몇 cm예요? 자, AD 20cm니까 20cm라고 적어둘게요. AC. 얘들아, AC는 AD의 몇 배야? 그치? 2분의 1이지? 2분의 1? 그러면 얼마? 그치? 10cm. AC는 10cm죠. AB는 AC의 몇 배야? 그치? AC의 2분의 1이죠. AB는 AC의 2분의 1이죠. 그래서 몇 cm? 5cm. 이렇게 기호를 사용해서 좀 이렇게 귀찮긴 한데 길이 계산 못할 리가 없잖아요. 잘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거기 11쪽 그 오른쪽 페이지에 4번, 6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4번, 6번 볼게요. 일단 4번. 내가 지금 화면에는 그림만 띄워놨는데 문제 볼게. 책 같이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A, B, C가 있다. 이 중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 반직선, 선분의 개수를 차례대로 적어보래요. 귀찮게 보여요? 난 이 문제 나올 때마다 귀찮아. 그래서 좋아. 좋아하는 문제예요. 자, 다시 저 세 점으로 직선 다 만들고 반직선 다 만들고 선분 다 만들어서 개수를 각각 물어보거든요. 직선. 우리더러 그리라고 하면 두 점을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그쵸? 자, 그러면 직선 개수를 만든다고 해보면 일단 직선 AB 하나 만들었다, 그죠? 자, 그 다음 얘들아 만들 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할 수 있거든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근데 내가 드리는 팁은 점 하나 지정해서 이 점에서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자, A를 지나는 직선 B 쪽으로 만들었어. 또 A에서 어디로 그을 수 있어? 그치? A에서 C, A에서 C. 또 A에서 그을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제 A 끝났고, 자, B로 가. B에서 어디로 그을 수 있어? C. 원래는 BA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직선 BA는 AB랑 같아, 달라? 같죠? 그래서 B로 그었으면 다시 A로 안 그으면 되고, B에서 C로 그으면 돼요. BC. 또 B에서 그을 수 있는 거. 없죠? C에서 그을 수 있는 거. 없죠? CA는 AC랑 똑같고 CB는 BC랑 똑같죠? 직선끼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직선은 몇 개? 3개 나왔고, 자, 이번엔 반직선 만들어 볼게. 중요하다. 반직선도 방금 얘기한 팁으로 할 거거든요. A에서 출발하는 반직선 다 만들 거야.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갈래, 얘들아? A에서 B로 갈게요. 그럼 A 출발, B를 지나. A, B. 또 A에서 어디로 가? C. A 출발, C를 향한. C를 지나. A, C. 또 A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 없죠? B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 B, A. B 출발, A 지나. B, A랑 A, B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쵸? 반직선은 알파벳이 바뀌면 다릅니다. AB랑 BA는 달라서 BA도 추가해줘야 돼요. 또 B에서 어디로 가? 그치? B 출발, C를 향한. 이렇게. 그래서 BC. 또 B에서 되는 거. 없죠? C에서 되는 거. 그쵸. CA랑 AC는 달라요. C 출발, A지만 CA 또 되는 거. 그치? C 출발, B 지나. 엄연히 다른 반직선이죠.
되네요. 12. 또 되는 거죠. 없죠? 반직선 몇 개? 6개. 다음에 선분. 선분 기호는 화살표 없는 기호죠? 일단 A에서 그을 수 있는 거. 선분 A, B. A에서 B까지 A, B. 또 A, C. A에서 C까지 또 A. 이제 A 없죠? B에서 C까지. BA는 AB랑 같아서 세면 안 돼. BA는 안 되고 이미 같아. BC. 또 B. 없고 C. 없고. 선분 몇 개? 3개. 각각 3개, 6개, 3개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나 이거 목요일 1테스트에 낼 거야. 그림 살짝 다르게. 점을 아마 늘리겠죠? 점 4개, 점 5개 이런 식으로. 점이 4번에 퍼져 있을 겁니다. 아주 재밌겠죠? 네. 잘 익혀두시고요. 자, 6번. 일단은 그 구름 모양 먼저 같이 그릴 거거든요. 문제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18cm인 선분 AB 위에 점 C가 있대요. 근데 M은 AC의 중점이래요. M이 무엇의 중점이라고? 그래서 AC 가운데에 M이 있기 때문에 반갈라. 이렇게 구름 모양 꼭 그려요. 숙제할 때. 그리고 N은 CB의 중점이래요. 그러면 CB B 이거 잘렸지? 이거 B지 얘들아. 맞지? 책. N은 CB의 중점이니까 CB를 N 기준으로 반 갈라주시면 돼요. 선 개수는 항상 다르게 한 칸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 선의 개수 다르게 해주고 저거일 때 MN의 길이를 물어봐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여기에서 여기까지거든? 우리가 전체를 아는데 여기를 물어봐. 그러면은 쌤들마다 다양한 풀이 방식이 있긴 한데 나는 그냥 제일 편한 방법으로 할게. 자, 요 보라색 한 칸의 크기를 내가 Acm라고 해볼게. Acm부터. 그럼 여기도 뭐야? A죠? 근데 주황색 하나를 B라고 할게. 여기. 그럼 여기도 뭐야? B죠? 그럼 얘들 18cm 안에 A 몇 개, B 몇 개 있어? 그치, 그치. 그럼 18cm는 2A 더하기 2B네?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MN이잖아. 얘들아, MN 안에는 A 몇 개, B 몇 개 있어? 그치, 그치. MN, 아이고, 나 왜 알파벳 못 써? MN 안에는 A 하나, B 하나 있지? 그럼 문제의 답은 A 더하기 B가 답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자, 그 동그라미 1번으로 잠시 다시 돌아가 보면 2A, 2B, 2 바로 묶고 A 더하기 B 분배 법칙 적용되잖아. 그럼 18이 AB의 2배이기 때문에 나누기 2 하면 되죠. 18의 반. 그러면 나누기 2 해서 AB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답은 뭐라고 하는데? 그치. 그리고 단위도 센티미터 꼭 써주시면 돼요. 이제 내가 내는 문제 막 3A 더하기 3B 뭐 이런 거 나오겠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신 분? 질문. 괜찮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